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 4월 10일 에파쿠팜 펜션 대회의실에서 건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황복주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공감을 꿈꾸는 사람들 원래 모임 현장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하루 동안 숙성을 거친 후 장장 7시간 숯불의 연기로 구워 만든 삼겹살 바비큐를 즐긴 후에 박 박사의 건강 이야기, 치매 예방을 위한 영양요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왜냐하면 와상노인으로 자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와상노인으로 얼마 정도 우리가 살까요? 보통 성견이 와상노인. 와상노인이 뭔지 아시죠? 네. 침대에 누워서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고 9년, 10년이 와상노인. 9년, 10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이상을 말안 같은 그게 아까 바로 죽자 나오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안 되나. 저게 무슨 치매가 10명 중에 하나. 지금 25%가 앞으로는 치매 환자가 있어요. 치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매뿐 아니라 정신적 우울증 이런 환자들이 4명 중에 하나입니다. 4명 중에 하나. 그 중에 치매. 치매는 원인을 몰라. 그런데 치매의 50 내지 70%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나머지는 혈관성 치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박덕섭 의사가 아닙니다. 분명 의사는 병이란 걸 고치는 사람이고 영양학자는 병이 안 나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예방합니다. 맞죠? 분명 그것은 제가 의사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2024년에 8만, 현재 2020년에 60세 이상이 84만. 제가 몇 년 전에 건강하게 할 때만 해도 75만 명. 그리고 한 3, 4년 전 그때만 84만인데 2050년 가면은 300만. 2039년에 200만. 막 늘어. 그리고 그 치매 환자를 지금 현재 84만 명 치매 환자를 돌보 하는데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얼마쯤 들어요? 나라에. 몇 조 아니죠? 몇 조? 2조 5천. 그런데 치매 환자 그것만 그렇지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 들어가는 게 4조가 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좀 더 늦게 지연되고 생기기 전에는 좀 영양학적인 겁니다. 그걸 예방하는 서로 말씀드립니다. 자, 늙는다. 첫 번째 저는 늙는다는 것은 수분이 빠져나간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연령층에 좀 있죠? 수분 함량이 몇 퍼센트 될까요? 70% 손들어. 아닌 사람 손들어. 이것도 아니죠. 70%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젊어. 70. 동물이고 식물이고 나이가 먹으면서 줄어드는 게 뭐냐면 수분이 줄어들고 단백질이 줄어들어요. 동물 식물 똑같아요. 결국 식물은 단백질이 줄어들고 수분도 줄어드는 반면에 목질이 증가해요. 아시죠? 나무처럼 빳빳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도 빳빳했으면 좋겠는데 팍 죽으면서 뭐요? 지방이 있죠. 저도 이렇게 영양 생리를 아는 사람이 무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발을 안 닦으셔 저녁에. 아버지 발 좀 닦으세요. 왜? 아니 냄새는 내가 땀이 나는데 뒤통수 땀을. 그 순간 그 생각으로 땀이 안 나. 수분이 없어. 우리 때 지금 60% 정도 되면은 그냥
그게 안 들으려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체중의 0.3%가 이제 37은 21. 그 70kg 될 때는 2.1리터. 그게 그렇게 나옵니다. 체중의 0..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느는 거다. 어디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 그다음에 체세포가 산화됩니다. 그래서 식품에 보면 무슨 안토시아닌이 뭐니 뭐 쭉쭉쭉 해서 막 색깔 있는 음식들 그게 뭐냐면 산화 예방, 산화 예방, 즉 노화를 방지한다. 좀 여기 연세가 좀 계시니까 옛날에 전용 펠로스 선생님이 나와서 갱년기 뭐 장애 뭐 예방하고 들고 나온 게 뭐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토코페를 선생님 했잖아요. 토코페를 비타민이요. 그것이 산화를 예방. 그거에다가 더 플러스 해면 미리 CT를 입은 셀레늄. 노화를 예방하는데 노화를 예방하는 그 산화를 촉진하는 인자들이 저 북한군이라고 쳐. 그러면은 우리가 막는 것을 철조망에서 막아 일단. 그렇죠? 북한군 산화 촉진자들 철조망에서 막아. 그것이 비타민 E요. 산화 촉진자. 그런데 이 간첩 이런 사람들 비행기도 타고 땅굴을 타고 수영에서도 오고 자체 생성도 돼. 그렇죠? 자체 생성. 노화 촉진. 활성탄소. 그것을 확인사를 없애주는 향토 예비군 경찰 이런 사람들 역할을 하는 게 셀렌입니다. 셀렌. 비타민 E하고 셀렌. 일단 미리 그 다음에 단백질이 감소된다. 이거 엉덩이 이렇게 쭉 나왔던 게 이게 펑펑해져 이거 꼭이 흉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면서 이거 엉덩이 펑펑해지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요기는 나오고 그렇죠? 저처럼 맥주 맨날 먹는 사람 요기가 나오고 그나마 또 이거 관리 단백질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와요. 안 떨는데 소파에 앉으면 이렇게 변하고 왜? 술 먹었으면 거기 안 가. 안 가지. 그렇죠? 사람들 막 주미히 하고 하니까 막 얼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물론 연구도 좋은 것도 많이 들어가요. 비타민 C하고 땀은 3일에 원하는 그래서 비타민 C는 뭐냐? 다른 건 여러분 다들 잘 아실 테니까 피부 미용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죠. 물을 많이 먹어라 했다니. 그렇죠? 물을 많이 먹어라. 그러다 보면 그 불포지방산 오메가3 뭐 이런 건 덮어놓고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 그래서 피부 미용 하려면 콜라겐 먹을 필요 없어. 그 비타민 C 그것도 비타민 C 많은 음식을 먹어도 돼. 사실 급할 때만 약을 먹어요. 약이라는 것은 되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먹다 보면 간이 손상됩니다. 간에 무리가. 그래서 식품을 먹는 순간 그 팁 하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중에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맛입니다. 시금치? 고추? 그게 청양보다 고추, 청양고추. 고추는 빨간 고추, 풋고추. 어떤 거? 풋고추. 빨간 고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박덕섭이가 말고도 요새 인터넷 학생들도 박덕섭이 얘기 금방 찾아봐. 말만 틀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추는 2개만 먹어도 그날 비타민 C 요구하는. 그런데 그 고추가 얼마나 먹지? 청양고추 분명이야. 아사미 고추인지 이게 뭐가 없어.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3개. 그렇죠? 그 비타민 C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일반 책자는 사과에 뭐 10배 하고
뭐 딸기의 5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제 수치로 보니까 빨간 고추는 한 6번째 돼. 풋고추에 비해서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는 그 정도로 항상 분명하고요. 콜라겐 먹을 필요 없고 비타민 C 많은 음식. 고추를 사랑하자. 고추 사랑합시다. 조리해 먹어요. 된장 찍어 먹어요. 예? 조리해 먹어야 좋아요. 된장 찍어 먹어요. 고추는 뭐든지 음식은 저 야채는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단점이 아까처럼 이제 저 라이코펜 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위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장에 찍어 먹냐, 뭐 된장을 순수하게 진짜 집된장이면은 괜찮죠. 근데 그거 없으면 저는 그냥 먹어요. 그냥 고추를 그냥 먹고. 자, 이 비타민 E 셀렌 이게 요것만 노화 방지 아까 대충 설명했잖아요. 비타민 E하고 셀레늄을 함께 먹여야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 그게 자유기라는 거예요. 10개 필수함이었는데 그 중에서 2가지가 파악을 합니다. 메티온이냐고 시스템, 간 비리 개선하고 그런 거. 그런데 시스테인은 필수 지방서도 어떻게 보면 준필수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왜? 50% 정도는 메치오닌만 있으면 시스템을 합성합니다. 물론 시스템 그 만든 그 부산물 뭐를 만들어 오늘 떡 갖고 왔죠. 쑥떡 콩나물 뭐 콩가루 이렇게 하는 그런 떡 아니면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부산물로 그게 호모시스테인이라. 메치온에서 시스템. 호모가 뭔 뜻이죠? 호모가 똑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성. 호모시스테인. 이것이 생겨 부산물로서 메치온에서 시스템.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호모시스테인이 여기 보면은 메치온에서 시스템 나올 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 부산물이 호모시스테인. 호모하면 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호모시스테인. 이것은 호모시스테인에서는 다시 메치온이도 합성을 해요. 또 호모시스테인도 합성을 하는데 이런 합성 효소, 메칠 전환 효소가 있어야 호모시스테인에서 메칠을 내고 또 호모시스테인에서 시스테인을 낼 때 시스테인 합성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호모시스테인에서 메칠을 낼 때가 비타민 B12하고 비타민 B9, 9가 효소 메칠 전환 효소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고 호모시스테인은 이때는 비타민 B6, 피리독신 이것이 시스테인 합성에 관여를 해요. 그런데 피리독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안 부족해요. 엽자는 저게 무슨 엽자죠? 잎엽자. 잎이 많은 식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임신했을 때 엽산 드셔보셨을 그렇죠? 왜? 엽산이 부족하면 2분 척추가 2배로 가요. 2분 척추가. 그래서 엽산을 하는데 그 말고도 우울증, 치매 이게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면 비타민 B12하고 엽산은 B9입니다. 9입니다. 약물락용 생활습관에 의해서 비타민 B12하고 엽산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6 부족은 가능 심장병, 당뇨병, 알츠하이머, 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부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엽산하고 비타민 B12는 같이 먹어야지 비타민 C만 먹고 엽산은 안 먹고 비타민 B12만 엽산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혈관 질환이 심해요. 비타민 B12가 결핍된 사람에서 정신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일반화됐다니까 우리만 모르는 이 비타민이
모노아민, 멜라토닌,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을 합성하고 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 그 자체의 기능과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 근데 여기서 효과를 더 좋다는 게 뭐야? 그 메틸코발라민, 이 메틸코발라민의 형태가 좋다는 게 메틸코발라민은 식품에 들어있는 사이노코발라민은 만든 거고 비타민 C. 그런데 이런 식품 중에서도 저건 좀 아쉽게도 이런 식물에 들어있는 것은 흡수성이 떨어져. 흡수성. 동물에 있는 거가 흡수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고기도 적절히 섭취를 해야 된다. 그 적절히가 얼마큼이냐? 여기 하다 보면 이따 시간 되는 그 적절량을 하는 시간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비타민 B12는 호모시스테인을 낮춤으로써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호모시스테인은 메치오닌 대사의 부산으로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인데 특히 뇌 기능에 절대로 중요한 메티라 반응을 방해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비타민 B12와 엽산을 같이 먹여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엽산 결핍 흔하지 않게 우리가 엽채도 많이 먹고 결핍이야. 그런데도 엽산과 비타민 B12 모두 위에서 생화학적 반응에 필요한 물질이다 이거죠. 근데 어느 한 가지가 결핍되면 역시 다른 한 가지로 결핍된다. 두 개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엽산이 B12의 결핍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엽산만을 보충하는 경우에 이손상이 생긴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먹어야 된다. 똑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B12는 심근경색,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이 저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호모시스테인은 메치온 대사의 기산과 혈관 손상을 가능. 나이가 먹으면요, 그 MRI 이런 거 찍어 보면은 뇌가 이렇게 두개골 있다면 뇌 이게 저 남경 덩어리 있잖아요. 이것이 차츰차츰 빠져나가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공간이 하얗게 돼요. 그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게 없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게 되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서 줄어들어 이렇게 뇌가 수분을 뺀 상태로 주로 성분이 뭐가 있냐? 지방이 50에서 60%. 네. 그 절반이 오메가3. 그러니까 지방을 먹여야 돼요. 적절히. 비타민 A, B, K를 섭취하고 또 오메가3가 필요한 것은 그 뇌의 절반이, 뇌의 지방의 절반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을 먹으면 뇌 기능이 발달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건 또 나중에 기회대로 하기로 했고. 뇌에 관련된 것이 그러한 거하고 이러한 비타민 쉽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단백질 5분 있는데 단백질 나중에 얘기했지만 감을 잡게 단백질 적정 섭취량 몸을 유지하는데 살 빼는 데 몸을 유지하는 데는 자기 체중의 0.8내지 1% 단백질. 그래서 70kg다. 그럼 단백질 70g. 그럼 단백질 70g을 어떻게 하냐? 계란 하나가 6g에서 7g. 또 두부 100g 하나가 7 내지 8g 단백질. 돼지고기 100g이면 거기에 20 내지 24g이 부위에 따라 틀리잖아요. 삼겹살에는 단백질이 적을 테고 엉덩이살은 더 많을 테고 20 내지 24g. 그러니까 70kg다. 그러면 단백질 70g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돼지고기 350g 정도? 근데 300g 정도 먹어도 되고 왜? 다른 거에서 또 단백질 먹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돼. 근데 살을 빼야겠다. 그러면 1.2 내지 1.5% 고기를 더 먹여야 돼.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에 계란 2개, 그다음 우유 한 거겠죠. 이렇게 먹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